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를 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창조타운 조성 기업 설명회를 열고 서부권이 균형 발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을 위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혁신파크 부지 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곳에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청사진은 일자리 중심 창조산업 거점입니다. 확장현실, 웹툰, 미디어, 게임 등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창조산업에 기반을 둔 이른바 창조타운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직주락 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서부권 지역이 서울의 이제 은평, 서대문, 마포 이 지역을 일대를 얘기하는데 인구는 한 122만 명이 권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권 지역은 그 상암 DMC를 필두로 해서 은평 부탄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권역입니다. 한 5천 평 정도 되는 이 부지인데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유도하고 또 서울시의 창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의 부지로 좀 삼고 싶어서. 개발 방식은 창조산업 관련 기업의 부지를 매각해 공공기업은을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대상은 전체 부지의 78%에 달하는 4만 제곱미터입니다. 강남 삼성역 코엑스 규모입니다. 저렴하게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제시하고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기업만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금융기관, 엔지니어링 등 10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지 매각 기업 설명회.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기업들에게 3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용도 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를 도입합니다. 이 지역은 화이트 사이트, 화이트 조닝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창의적인 개발 계획 실현을 위해 상업 지역까지 즉 필요한 용도까지 상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용적률은 1.2배 상향 조정되고 공공기여량은 최대 2분의 1까지 완화됩니다. 민간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확장현실 스튜디오 등 창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서부권이 미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창조타운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인센티브를 개발 등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 신속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 및 인허가 관련이 있는 은평구와 함께 신속팀을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내 부지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2028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3년 창조타운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의 살림이 잘 꾸려지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바라본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새로운 서울시 준비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 게 없고 매일 이상한 100m 태극기라든지 아니면 이승만 기념관이라든지 전시행정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염두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승리는 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수도로서 또 많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출범과 함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에 정말 화려한 여러 청사진들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면허증이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탈 수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빠르게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교복을 입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도 목격됩니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를 넘고 원동기 면허나 운전 면허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인증을 한 걸까? 여러 지역을 돌며 직접 전동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확인 결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이 모바일 앱에 접속했을 때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떠도 인증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별도의 면허증 인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앱으로 하면 그냥 탈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가입하는 당시에 이 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빙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속도도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상 자격이 없는 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전동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중학생 2~3명이 한 킥보드에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한 명을 업고 타는 등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끔 만나는 친구가 하는 걸 봤는데 그 앱을 깐 다음에 QR만 찍으면 바로 빌릴 수 있대요. 또 안전 장비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운전면허 없이 타는 거랑 똑같은데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허술한 인증 절차,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빠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은평구청장을 2번 지내고 국회에 입성한 김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서 당 안팎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손성혜 기자가 김우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지난 100일이 마치 열흘같이 아주 짧았던 것 같아요. 초선이라 국회에 들어오는 준비, 또 상임위원회 배치, 또 과방위라고 하는 상임위는 무려 30차례 가까운 그동안의 회의를 열었거든요. 인사청문회는 3일 연속으로 밤 12시를 넘겼었습니다. 또 거기에 당직을 또 맡아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너무 바빴습니다. 대통령의 그 영수회담
관련한 의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 그런 이제 여야 간의 관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정무적 조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당원이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라는 좁은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당원들과 소통하고 압도적 다수의 지혜가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창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 국회 보좌관 시절에 방송 미디어 정책을 많이 연구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구청장 시절에 과학기술 기반의 그 행정혁신을 추구했던 바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려면 과학기술 입국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제도적 규제를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또 민간의 창의력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 주력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국민의 공공재,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방송인데, 현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심의위원회, 각종 그 방송 관련 기구를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진숙 씨나 방송을 탄압했던 분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세워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을 좀 더 억압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적 발전은 그 과학기술 기반의 역할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R&D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참 충격적인 선택을 이 정부가 했습니다. 이걸 다시 복원해서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거든요.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한 실적을 봤더니 그 SNS, 그러니까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SNS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좀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든지, 프랑스는 텔레그램사 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구속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분야에서 대통령이 상당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방심위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게 고물가, 고금리, 또 골목경제, 자영업의 붕괴, 수출 대기업도 문제지만은 진짜 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가게 문을 거의 닫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경제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국가가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펴야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역화폐 방식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그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말라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펌핑을 해서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방기하면서 기재부의 금고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그 구파발에서 노번 통과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교통 문제가 참 어려운 사정이어서 공약 때 GTX-A 연신내역과 뉴타운을 연결하는 그런 대안 노선을 제가 공약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서북부 친분 당선 연장 대통령 공약을
그 포기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그 노선을 제시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철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그동안은 상당한 그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 정말 아마추어리즘, 거기에 겸손함마저도 없는,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정치가 국민의 삶을 이렇게 퇴행시킬 수 있겠구나, 참 아쉬운 그런 순간들을 다들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역사적 고비마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지혜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권력은 빨리 내려오는 것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나 과거의 탄핵의 어떤 경험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국민들과 또 우리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다들. 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면허 누적 반납률은 1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연평균 19,0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서울관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92만 2천여 명을 감안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이며 누적 반납자는 9만 6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관 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9,129건으로 전년에 비해 130% 증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